유명 경제학자들조차도 투자에서 성공한 경우 손에 꼽혀요. 현대 경제학의 대가 존 케인스가 시장 심리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행동을 투기로 봤다고 합니다. 시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지식을 기초로 투자 시점을 정하고 경기 순환을 예측을 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결과는 2번의 파산을 맞았어요. 근데 그 후에 케인스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20세기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 성적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1920년대 후반에 투자를 시작해서 한때 대박을 터뜨렸다가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세계 경제가 경제 회복 과정에 들면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렇게 경제학자인데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치는 경제학자 극히 드물어요. 케인스의 앞세대 경제학자예요. 어빙 피셔라고 있습니다. 어빙 피셔를 예로 들면 1920년대에 경제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큰 손이 됐는데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 했다가 결국에 본인의 재산은 물론 학문적 명성마저 날려먹고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하지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은 앞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대공황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어요. 어빙 피셔는 1929년 10월 15일 미국 증시는 영원히 추락하지 않을 단계에 올랐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런데 단 일주일 후에 증시가 대폭락을 시작했고 이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다우는 9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미리 예측에 어긋나서 망신을 당한 그 똑똑하다는 경제학자들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벤 버냉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미국 연준 의장, 경제학자 교수예요.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벤 버냉키. 현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뉴스 때마다 나오죠.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지금은 연준 의장이에요. 근데 벤 버냉키 이 사람이 2008년 1월 초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예측했어요. 2008년. 그러나 그게 미국 증시 금융위기 반토막 났잖아요. 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마크 트웨인. 작전주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허공에 날린 사람이에요. 현재 가치로 한 40억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소설책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말로 남겼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40억 원 날리고 난 다음에 10월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바로 지난 2023년 몇 달 전이죠. 그때가 10월 8, 9, 10 세 달 동안에 조정기에 들어갔죠. 1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8, 9, 10월. 게다가 11, 12 두 달 동안 지금 급등했잖아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10월은 주식 투자기에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그럼 야 그래? 10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7월과 1월, 9월과 4월, 5월과 3월, 6월과 12월, 8월과 11월, 그리고 2월도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1년 12달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1년 12달 다 리스크를 안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건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계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 사과를 지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을 알아낸 뉴턴, 남의 회사라는 데 투자를 했었어요. 남의 회사는 영국 정부로부터 서인도 제도와 남미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받은 회사예요.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주식 투기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해 거품 사건이에요. 지금 시세로 한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었고, 그 뒤에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예측할 수 없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자식의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끝없이 오르는 남의 회사의 주가를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1월에 남의 회사 주식을 구입했다면 8월 초에는 무려 10배가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사이에 말이죠. 1000%의 폭등이죠. 당연히 앉아서 몇 배로 돈이 불려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남의 회사 주식을 못 가지면 바보, 해마다 몇백 %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이런 소문까지 퍼지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또 작곡가, 음악가 핸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데니엘 디포, 또 연작화 어느 남범꾼의 일생으로 유명한 영국의 판화가 윌리엄 호가드, 이런 유명인들도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했어요. 특히 디포는 리브라는 이 격일간지를 창간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시장에 관한 기사와 사설을 빈번하게 실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10년 뒤 가난과 무관심 속에 사망을 했어요. 또 뉴턴이 보유했던 주식은 한때 평가 이익이 7,000파운드를 달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2만 파운드를 날렸다고 합니다. 요즘의 가치로 따지면 한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가 핸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같은 독일 출신의 동갑내기 작곡가 바흐, 이 사람과 대비돼서 음악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핸델. 나이가 35살 때 이 주식을 저점에 사고 나서 고점에 전부 매각해서 핸델은 성공했어요. 투자 원금 대비 100배의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일이에요. 1720년의 일입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구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주식 관련 전문가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다 쪽집게처럼 딱딱 맞는 사람이 주시장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든 일반 투자자든 미래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맞춘다 그러면 주시장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전문가든 뭐든 경제학자든 박사든 간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